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새롭게 이제 컨텐츠를 기획을 했고요. 제가 좀 꾸준하게 이제 뉴스를 읽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뉴스를 읽지 않기도 하는데 요것도 역시 제가 좀 꾸준히 뉴스를 읽고 이제 체크도 할 겸 그리고 뉴스에서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그것도 제가 늘 하던 대로 쉽게 정리도 해보고 저도 개념 정리를 할 겸 이제 2월 뭐 3주차, 2월 4주차 이렇게 해서 재미난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들을 모아서 이제 하이라이트 위클리 하이라이트 뉴스처럼 이제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하고 개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월 4주차에 있었던 이슈 중에서 굵직굵직한 용어들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무슨 일인지만 간단히 짧게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으로 출발해 볼 거고요. 지난주 2월 4주차까지 있었던 뉴스들 중에서 키워드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보유자산 축소 종료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금리 동결 예상이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는 미국 보유자산 축소, 보유자산 축소라는 단어가 사실 직관적이지만 한번 알아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하게 되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금리 동결 예상인데, 그러니까 앞뒤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가 개념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마 다들 기사로 접하셨을 수 있는데, 휴대폰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제 최신 기술이 집약돼 있는 곳이 현재는 모바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화두가 되고 있었던 갤럭시 폴드, 접히는 휴대폰,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개최하게 된, 이미 개최하고 있는 MWC 2019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만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보유자산 축소 종료라는 단어예요. 상당히 직관적인 단어지만 알기 전에는 직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양적 완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보유자산 축소라는 단어는 양적 완화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미국 정부가 그동안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시장에다가 돈을 주는 것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 돈이 너무 많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국 정부에서는 채권을 찍어냅니다. 채권을 찍어내요. 국채겠죠, 국고채. 국가에서 채권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시장에 팝니다. 그럼 팔았다라는 건 뭐죠? 이 채권을 판 대가로 돈을 받아야겠죠. 물건처럼 상품처럼 파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금융상품을 판 대가로 시장에서는 돈을 지불할 겁니다. 몇백억, 몇 조, 뭐 이렇게 시장에 있던 돈이 정부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총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경제, 시장에서 돌고 있던 돈이 정부의 금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의 금고 속으로 들어가서 미국이 마음 먹고 이 돈을 쓰기 전까지는 시중에 다시 풀리지 않아요. 그럼 해석하면 뭐가 된다? 시장에 돈을 줄이는 행위, 즉 경제가 너무 과도하게 거품이 생기거나 이럴까봐 시장에 있는 경제를 정부가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데, 자, 이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미국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는 금융 자산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축소되면서 시장에 있는 돈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보유 자산 축소는 무슨 의미냐면 한 국가의 경제에서 과도하게 시장에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돈을 미리 흡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물가가 상승하거나 과도하게 원하지 않는 만큼 경제가 부풀어서 버블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할 때 보유자산 축소를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적 완화와 반대라고 해서 양적 긴축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긴축은 뭐죠? 허리띠 졸라맨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미국이 이런 보유자산 축소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에 있는 돈을 흡수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걸 종료하겠다라는 것을 시사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미국도 지금 경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좋은 상태만은 아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잠깐, 지금 너무 시장에 있는 돈을 흡수하면 경제 위기가 오겠는데 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뉘앙스를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경제가 저러면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는 위험하다라고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은 혼자 좋은 상태였는데 그런 미국조차도 지금은
만만치 않겠는데 이거 함부로 돈을 흡수해 놓으면 안 되겠는데 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건 좀 연동이 되어 있는 건데 한국이 이제 금리를 동결한다 만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죠. 이제 이번 주 28일에 결정이 날 건데요. 아무래도 다들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기보다는 여기서 동결한 채로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계속해서 이슈가 되냐면 저의 좀 요거는 다른 편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금리 인하와 인상의 관계 왜 어려운지 여기서는 요약만 간단히 해놓으면 경제가 화랑이면 금리 인상을 해도 되고 경제가 안 좋으면 아예 차라리 막 안 좋으면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일정 수준 가계 부채 즉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빚이 일반인들이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빚이 많아서 여기서 금리를 인하를 해버렸을 때 사람들이 빚을 더 지려고 하면 빚폭탄을 더 만들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위험할 수가 있으니 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에도 조금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을 하면은 시장에서 대출을 지금보다 더 못하게 되고 더 투자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경직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판단을 하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금리 동결할지 안 할지는 28일로 봐야겠지만 그 전까지 시장에 있는 기업이나 기업인들이나 뭐 사람들이 동결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건 아무래도 지금 다들 느끼는 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왜 이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냐면 미국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미국 경제도 이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버리니까 한국에서도 경제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도 저러니까 우리도 금리 인상은 못하겠네요 라는 판단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락을 다 함께 이해해가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좀 가벼운 얘기를 가져왔는데 저는 관심이 많아요. 일단 폴더블 폰인데 말 그대로 접히는 폰입니다. 여기 아이콘 갖다 놓은 것처럼 막 중간에 접든 뒤로 접든 해서 접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아무래도 휴대하기 편하게 접고 있다가 그 채로 휴대폰처럼 쓰다가 이거를 만약에 펼치게 되면은 지금 뭐 패드나 아니면 뭐 노트북 크기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성 면에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꼭 그리고 휴대폰이 저렇게 가능해지면은 또 다른 데서도 쓸 수 있겠죠. 이 모니터도 막 작게 썼다가 크게 썼다가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차량용으로 썼다가 내려놓고 TV로 썼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폴더블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화면 자체가 지금은 다들 고정되어 있는데 화면을 접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요거는 지금 MWC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결론값이 나온 거지만 그 접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고 결론값이 나온 거지만 어쨌든 이 폴더블이라는 거는 폴더블 폰이 보여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이라는 게 앞으로 얼마나 더 휴대용과 활용성에서 더 좋아지냐를 판가름하고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일종의 뭐랄까요 선구 기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초유의 관심사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폰에 관심이 없더라도요. 그리고 제가 MWC 계속 하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2011년인가요?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라고 하는 이제 모바일 기기에 대한 모임이 있는 거죠. 모임이라기보다는 이제 박람회 전시회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항상 진행이 되고 이제 2011년에 이게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모바일 기기 지금 휴대폰 같은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발전하게 되면서 이런 MWC 같은 행사가 지금은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MWC에서 무슨 기술이 나오냐 꼭 폴더블 폰 아니더라도 5G 이동통신 기술 그 통신 기술이 어디까지 가고 있냐 이런 최신의 기술들의 이슈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CES도 있고 뭐 이런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를 뭐
근데 꼭 가보지 않아도 행사에서 나오는 이슈들을 체크를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요즘 모든 기업들의 관심사구나 라고 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WC 2019는 지금 이번 주에는 진행 중이고, 이제 2월 4주차였던 지난주에는 MWC가 진행되기 전에 삼성이 먼저 그 폴더블 폰을 공개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MWC 뭐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 기사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위클리 하이라이트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게 웬만하면은 저도 몇 주차 이렇게 해서 좀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저도 공부 놓치지 않게, 요즘에 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뉴스를 놓치는 경향이 있어서 저를 좀 다독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기획도 해보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이라이트 다 해봤고요. 또 다음 주차에도 같은 컨텐츠로 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